네, 이항영의 월가이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우지수가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좀 연초 이후에 상승분을 거의 좀 반납하는 모습인데 여기서의 좀 중요성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입니다. 세계 부러움을 받는 미국 경제 강세가 이어갈까입니다. 미국 경제가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탄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PI, PPI 등에 이어 간밤에 나온 소매 판매도 견조하게 나오면서 미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고금리 상황에서도 미국 사람들이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좋은 경기 흐름으로 또 금리 인하에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는 우려감도 동시에 커지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요. 다우지수도 지금 6일 연속 하락했고요. S&P 500과 나스닥이 50일 이동평균 하향 이탈하면서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의 강세가 거의 유일하게 시장이 경제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미국 주시장도 오늘 이렇게 속수무책 하락하다 보니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 것은 결국 미국 경제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냉정하게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리세션이 6개월에 온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 2022년 초였는데요. 그때 이후로 거래일수는 600 몇십 일 지나면서 지금 사상 최대 기간에 지금 딱 동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지나가면 거의 확실한데요. 사상 최대 기간 장단기 금리 역전 상태가 오늘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외가 되겠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거의 한 3개월에 한 번씩 전 세계 주요 이코노미스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12개월 내에 리세션이 진행될 가능성이 1월달 조사는 39%였는데요. 이번에 뚝 떨어져서 또 29%입니다. 2022년 4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큰 걱정거리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치로 보면 GDP의 전망치도 계속해서 우상향되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해서 전망치 조사할 때마다 계속 우상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다른 나라 경제와 미국 경제는 뭔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이컨 포캐스터의 경제학자 제임스 스미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매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우리는 정말 세상이 다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과거의 시각과 달리 지금 높은 금리가 유지되더라도 미국 경제가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상당히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른 얘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괜찮은 겁니다. 물론 하루 이틀 정도 쉴 수 있고 일주일은 쉴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한 이제 CPI도 마찬가지인데요. CPI 전망치도 계속 내려가는 걸 좋은데 지금 이것도 약간씩 덜 내려가는 그러면 바뀌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미국 주식의 높은 물가라든가 금리도 견디면서 실적도 좋고 주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건 앞서 바로 이미 오늘 저희 뉴스 시간에 바로 보셨지만 소매 판매가 또 예상보다 더 좋아졌단 말이죠. 그것은 그만큼 미국 소비가 왕성하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드 사용량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찌됐건 뭐랄까요. 어떤 연체율도 늘어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안 요인이 분명히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 소비가 활발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실업률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 다시 한번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미국 주식시장도 흔들릴 걸 수 있고 그것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낮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특히 작년 10월 26일, 7일 이후 지금 쉼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정 수준 3, 4%, 5%, 10% 좀 조정 보일 수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전 세계 상황,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국내 상황을 봤을 때 보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을 과거보다 계속해서 늘려야 되는 것이 전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미국 경제는 굉장히 탄탄함을 여러 지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도 신용카드의 거래는 계속 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소매 판매를 통해서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 고금리가 진행되더라도 고성장하고 있다는 미국 경제에 조금 더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신에서는 어떠한 기사들을 좀 쏟아져 내고 있을까요? 첫 번째 살펴봅니다.
CNBC에서는 실적 시즌 시작하는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1분기 본격적 실적이 시작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간밤 나온 이 골드만삭스도 예상 외 실적을 내놓으면서 한 2%의 상승을 나타냈고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제 테크 기업들입니다.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11개 섹터 모두 많이 내렸고요. 특히 기술주가 많이 내려서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멀티플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 와중에서요. 매수 의견을 갖고 있고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율이 큰 주식은 한 5종목 정도를 지금 CNBC에서 선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이런 주식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없으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 공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늘 말씀드리지만 초보 투자가 제일 먼저 살 만한 주식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젊은 미국에서 보면 10대 초반 친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자가 많다는 로블록스,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먼데이닷컴 정도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큰 인기 없지만 해외에서는 워낙 젊은 분들한테 많이 인기 있고 또 여성분들이 좋아한다고 하죠. 핀터레스트라는 SNS도 이런 5종목에 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좀 종목별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차이가 종목별로 오전과 오후가 굉장히 컸는데요. 애플도 결국에는 급락 마감입니다. 출하량이 급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특히 중국 판매 부진이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애플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반대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에 대해서는요. 아시다시피 애플은 지금 올해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주식임에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소식, 좀 부정적인 소식 엇갈리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일단 IDC라는 곳에서 전 세계 이제 IT 관련된 데이터를 집계하는 곳인데요. 글로벌 전 세계 1월 달에 스마트폰 출하량과 마켓쉐어를 잠정 집계해서 발표했는데요. 삼성도 조금 줄어들었지만 애플 같은 경우가 거의 10%가 지금 출하량이 줄어들었고요. 샤오미 같은 건 33.8%가 늘어나면서 탑 메이커의 시장 점유율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삼성이 다시 이제 시장에 1위로 올라섰는데요. 애플이 이제 그 자리를 밀려났고요. 이 그림이 바로 점유율 위치인데요. 삼성이 다시 위로 올라가고 애플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까지만 보면은요. 일단 지난주에 모처럼 애플은 좀 주가를 반등했습니다. 4% 올라갔고요. 상대적으로 다우지수는 2.4% 하락을 했는데요.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지수 대비 선방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향후의 주가를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 없겠지만은요. 금년 초 이후에 주가의 반락에 대한 소위 반등에 대한 심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증권사가 두세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되겠는데요. 애플의 잠재력이 한마디로 너무 저평가받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일단은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겠고요. 목표 주가는 225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애플이 금년 6월 중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개발자회의에서 AI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발표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맥 컴퓨터에서는 지금 AI 칩이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어떤 장착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애플에 다시 매수를 좀 재입장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의 애플 크게 좀 반등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자, 마지막 하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입니다. 자, 과매수, 과매도. 여기서 우리가 투자 전략의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데요. 한 주 동안 뉴욕 증시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사고 가장 많이 매도를 했는지 좀 힌트 좀 주실까요? 네, 미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우리나라만큼 쓰지 않습니다. 다만 한두 가지 우리 집중적으로 많이 보는 것이 RSI라는 상대 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표는 100% 절대적으로 이걸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매도가 들어가면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기다려본다. 그리고 과매수 시간에 들어가면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무리한 매수는 자제하라는 그런 정도로 보셔야 되겠고요. 네. 기준은 RSI가 70 이상 되면 과매수다. 30 이하면 과매도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과매수 상태, RSI가 70 이상인 기업들에 대한 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좀 요즘 관심 있는 것은 엑손모빌이라든가 디어,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등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실 만한 주식인데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과매도 RSI 30 이하인 것 중에서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룰루레몬이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졌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오늘 좀 약간 반등했지만 올해 들어서 워낙 많이 떨어진 것이 되겠고요.
그밖에 이제 워낙 상당히 작년까지 좋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좋지 않았던 실적 발표가 오히려 안 좋았던 램 웨스턴 등도 과매도 주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와 좀 비슷한 면이 있네요. 이제 과매도면은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고, 과매수는 좀 과열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어떤 종목인지 상세히 짚어봤습니다.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